자, 이번 시간에는 전송 방식 중에서 브로드밴드와 베이스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브로드밴드라고 하고,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형태인 0과 1의 직류 신호를 변조 없이 그대로 수신측에 전송하는 방식을 베이스밴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이제 설명에 모든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나눠가지고 특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전송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브로드밴드하고 이제 베이스밴드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로드밴드란 게 있고, 브로드밴드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밴드란 게 있어요. 베이스밴드. 이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그 광대역을 말해요. 광대역. 말 그대로 광대역 전송.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했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동시에 전송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전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역이 이제 커요, 이게. 베이스밴드는. 그래서 이것을 대역이 커서 광대역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밴드는 그에 반면에 대역이 좁아요. 그래서 협대역이라고 부릅니다. 협대역. 내로우밴드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한된 대역입니다. 그리고 협대역 말고 다른 말로 또 베이스밴드를 그대로 변조 없이 보낸다 그래서 기저대역이라고 합니다. 기저대역. 낮은 대역에서 이제 그대로 보낸다 그래서 기저대역. 베이스밴드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기저대역이 되겠어요. 또는 대역이 좁다 그래서 협대역, 제한된 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광대역과 브로드밴드와 베이스밴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아까 연속된 신호를 전송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아날로그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속된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연속된 신호를 전송하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 전송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는 디지털을 사용한 전송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전송,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전송, 여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가 있으면은 어떤 이제 전송이 더 멀리 갈까요? 그러니까 대역이 큰 게 당연히 멀리 가겠죠. 그래서 브로드밴드가 더 멀리 갑니다. 원거리에 적합합니다. 원거리, 장거리.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변조 없이 그냥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리에 적합합니다. 근거리. 거리상으로 보면 이제 멀리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베이스밴드에 비해서 브로드밴드가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전송에 적합합니다. 베이스밴드는 그에 반해서 이제 소량 전송에 적합하죠. 대신 이제 베이스밴드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요. 브로드밴드는 대부분 이제 단방향 통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밴드도 양방향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초의 설계는 단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는 변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베이스밴드는 그에 반해서 변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로드밴드와 베이스밴드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은 다중화 방식이 달라요. 전혀. 베이스밴드는 아까 말했듯이 아날로그 전송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는 다중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날로그를 구분하는 요소, 아날로그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뭐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다? 진폭 주파수 위상이 있다 그랬죠. 진폭 주파수 위상. 그래서 AFP를 했죠.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로 아날로그 신호를 서로 다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의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구분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폭 같은 경우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진동의 폭이라고 그랬죠. 폭인데 이런 신호와 이런 진동 신호와 요런 이제 진동 신호, 좀 이제 진폭이 큰 신호, 이런 신호하고 구분이 되죠. 더 큰 신호가 있다면 또 구분이 되고, 이렇게 진폭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진폭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날로그 신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쇄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쇄 현상이 일어나요. 감쇄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제 지금 목소리도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신호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컸다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감쇄 현상입니다. 이런 감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감쇄 현상 때문에,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이 지금 현재 아날로그 신호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이 신호가, 이런 신호가 왔어요. 이런 신호가 왔으면, 이게 시작점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온 이제 신호인지, 그러니까 처음 신호는 이렇게 큰데 지금 현재 도달한 시점이 이제 이 정도 신호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이만큼 여기서 이제 시작돼서 지금 현재 신호가 진폭이 이 정도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진폭이 요 정도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만 보고서는 이 신호가 멀리서 와가지고 줄어드는 신호인지, 아니면 원래의 신호 자체가 이 정도의 진폭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AM보다는 주파수로 구분합니다. 주파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위 시간당 반복되는 주기의 횟수가 주파수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이제 빨리 이렇게 진동이 되느냐, 이게 이제 주파수인데, 그것으로 주로 이제, 그래서 AFP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파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파수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다중화 방식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을 FDM이라고 해요. FDM.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이게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는 제일 많이 쓰는 다중화 방식이 바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주파수 나오면 무조건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베이스밴드는 디지털이라고 그랬죠. 디지털은 변조하지 않고, 이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중에서도 변조하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것을 베이스밴드라고 하고, 이 베이스밴드의 다중화 방식,
베이스밴드는 이제 한 번에 한 개씩만, 그러니까 디지털은 엄밀히 말하면 한 번에 한 개씩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이스밴드는 어떻게 다중화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를 전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중화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설명한 것은 동시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말한 동시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다르면은 이런 신호나 주파수가 다른 이런 신호나 요런 신호나 같이 가더라도 구분이 가능하죠. 이제 물론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 또 이것을 이제 믹싱해 가지고 그 한꺼번에 이제 신호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 합쳐서 이제 그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구분이 되죠. 서로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디지털의 경우에는 0과 1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버리면 원 신호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 신호가 이게 100개든 1000개든 아날로그 신호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 신호를 다시 추출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주파수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디지털 신호는 0과 1밖에 없으니까 이제 2개 이상이 합쳐지면은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가 없어요. 주파수처럼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각각 그 주파수에 맞는 신호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디지털의 경우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버리면은 이제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뽑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지털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동시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멀티플렉싱이란 게 이제 같이 가긴 하는 건데 정확히 동시에 합쳐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도로에 가보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데, 자동차가 우리가 동시에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차선이 여러 개 있고 해서 동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동시에 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 차선이 만약에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동시에 가려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가요. 또 자동차가 있고. 정말 동시에 가려면 이 자동차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제 자동차가 머리 위에 이렇게 얹혀져서 이렇게 가야지 동시에 가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자동차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뒤따라 가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동시에 가깝다고 표현을 하죠. 그냥 같이 들어왔다, 같이 간다. 우리가 여러 자동차가 같이, 우리가 일행이 여러 자동차에 나눠서 타고 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뒤쫓아 가더라도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디지털은 이제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서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그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은 TDM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채널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입니다. 이것은 TDM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간을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시간대를 분할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몇 시에 가고 너는 몇 시에 가고 너는 몇 시에 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대를 나눠주면은 그 선로가 하나여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중화를 하는 게 이제 베이스밴드의 다중화 방식이에요. 디지털의 기본 다중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날로그 통신에서도 TDM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경우는 이제 보편적인 다중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FDM은 아날로그에서만 사용하고, 이제 TDM은 아날로그, 디지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디지털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를 구분해봤고, 그 베이스밴드하고 이제 브로드밴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거고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 이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추가하자면은, 아까 아날로그 신호가 점점 이제 갈수록 신호가 감쇄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감쇄를 방지하는 장치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증폭기라고 하죠. 증폭기. 베이스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밴드 디지털 신호는 이제 가면서 감쇄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신호를 재생성해주는 신호 재생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비는 증폭기에 대응되는 베이스밴드의 장비, 디지털 신호의 장비는 리피터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OSI 참조 모델의 1계층 장비인데, 이 리피터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감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시 신호를 키워주는 게 증폭기이고, 디지털 신호는 리피터를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리피터가 있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의 내용이 뒤에 또 나온다면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